2020년 4차 산업혁명 시대. 우린 뭘 하며 살아야 할까요? 지난해 신규 벤처 투자액이 4조 원을 넘어서며 얼어붙은 일자리 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세계는 경제 성장의 신원동력.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스타트업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생긴 지 한 15년 미만의 회사들이 세계 산업을 이끌어가고 있거든요. 혁신형 창업이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경제 발전의 핵심 원동력이거든요. 작은 스타트업에서 시작해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한 글로벌 IT 기업들처럼 경제의 혁신을 가져다주는 스타트업. 우리나라도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생존 전략으로 스타트업을 육성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재 대부분의 스타트업은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는데요. 전남 지역 22개 시군 가운데 무려 16곳이 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됐습니다. 산업구조 변화로 직면한 지역의 경제 위기. 벼랑 끝에선 위기의 로컬을 구할 방법은 없는 걸까요? 지역은 나쁘대 조금 보고만 있어야 되냐? 저는 지금 시기가 제일 좋은 시기라고 생각을 해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스타트업에는 스타트업이 답이다. 스타트업 불모지 전라남도에서 순천 경제를 일으켜보겠다는 용감한 삼총사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전남 순천에서 스타트업 하고 있는 색다른 녀석들입니다. 캠핑 크리에이터이자 스타트업의 대표 김수양, 실력파 영상 그래픽 디자이너 김성규, 여행사 대표에서 이젠 한 회사의 최고 운영 책임자가 된 희주 씨까지 개성 강한 세 사람이 만나 캠핑 플랫폼 스타트업에 뛰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암울한 로컬 스타트업의 현실 속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캠핑 브랜드가 되겠다는 이들의 꿈은 점점 더 멀어져만 가는데요. 어떻게 내가 잘 가고 있는지 그런 좀 좌절감 같은 거? 빚이 통장이 하나가 생겼더라고. 로컬 스타트업 3년차. 이대로 계속 버텨도 될까요? 생과 사, 갈림길에서 로컬 스타트업의 희망을 찾아 여행을 떠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로컬 스타트업의 무궁무진한 잠재력과 마주하게 되는데요. 지금껏 세상이 몰라준 로컬 스타트업의 이야기. 순천에서 유니콘이 나올까요? 조만간 나오겠네요. 저입니다. 네. 시골 스타트업 삼총사의 고군분투 생존기. 개천의 유니콘을 찾는 두 번째 여정이 시작됩니다. 대한민국 대표 캠핑 스타트업을 꿈꾸며 전라남도 순천에 터를 잡은 청년들이 있습니다. 매일 찾아오는 존폐의 위기 속 어느덧 흐른 3년이란 시간. 이쯤 되면 자리를 잡겠지 했는데 이게 웬걸 사정은 더 어려워졌습니다. 이젠 정말 탈출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하는데요. 저희가 캠핑카를 활용해서 프리쉐어링이라든지 아니면 캠핑 페스티벌 같은 거를 많이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게 상황이다 보니까 딜레이도 많이 되고 또 수익성에 대한 문제도 좀 발견이 되더라고요. 고정 수익을 만들 수 있는 캠핑용품을 제작을 해서 판매를 해보자. 공유 차량 서비스처럼 캠핑카를 쉐어링하면 어떨까? 그 아이디어에서 시작해 캠핑에 관한 모든 정보를 한 번에 얻을 수 있는 종합 캠핑 플랫폼을 구축 중에 있다는 순천 삼총사. 순천을 차박의 성지로 만들 그야말로 완벽한 플랜인데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오랫동안 준비해온 프로젝트는 코로나19로 인해 여러 차례 취소됐고 이후 올해의 다른 일정들도 취소 또는 축소됐는데요. 수익도, 의지도, 열정도 반토막이 난 요즘 이대로 주저앉지 않을 거라면 뭔가 방법을 찾아야겠죠. 잠깐 회의 좀 하자. 이거 디자인 관련한 것도 있고. 일단 거기 사장님이 준 피드백은 이게 눈이 아플 수가 있대. 근데 나는 이거 유니크함을 포기하면 안 되는 것 같거든. 자개로 풀었을 때가 비싸겠죠, 많이 가격이. 그러니까 진짜 자개로는 힘들고 그 자개 느낌 나는 시트가 있어. 펀딩으로 자금을 모아 한국적인 캠핑 상품을 만들어 출시할 계획이라는데요. 다시 한번 화이팅. 다시 한번 화이팅이란 말이 제일 슬프다. 근데 이 다시 한 번이
진짜 한 번이었으면 좋겠다. 한 번으로 끝났으면 좋겠다. 9개월이 고민한 거니까. 시멘트 바닥에 곡식에 씨를 뿌리고 나기를 잘하는 것 같은 느낌이야. 그러면 주변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야, 저기에서 옥수수가 자라면은 대박이겠다. 이 얘기 들으니까, 와, 진짜 잘하기만 하면 우리는 대박이야. 여기서 옥수수가 나오기만 한다면 우리는 대박이야라는 희망으로 우리가 8개월 동안 진짜 고군분투를. 근데 비유도 좋은데, 아, 너무 힘들어. 다시 한번 파이팅을 외치다가 이내 또 숙연해집니다. 이번만큼은 정말 계획대로 잘 됐으면 좋겠는데요. 그로부터 며칠 뒤 샘플 왔다! 샘플이 왔어. 그게 안 돼. 일단 한번 보고 오. 조립을 해볼게요. 며칠 밤을 새며 공들여 디자인한 테이블의 샘플이 나왔습니다. 어때요? 마음에 들어요? 네. 근데 이런 것도 봐봐. 이런 거 보여요? 기포라고 해야 될까? 어떤 거? 우둘투둘하게 좀. 헤이. 그래서 지금 되게 뻑뻑해. 뭐야 이거? 왜 안 돼? 저 고무망치로 해야 될 것 같은데? 갑자기 가라앉는 분위기. 에헤이 이거 원래 근데 이게 스크래치 이렇게 약한가? 이게 잘 안 맞으니까 더 스크래치가 나는 것 같아. 아니야, 이건 떨어뜨리면 또 이렇게 돼. 아, 만약에 이렇게 하다 팍 떨어뜨려. 얼마나 많이 떨치겠어, 이거를. 아 이게 좀 약하다. 그래서 이거 좀 내구성이나 좀 캠핑용으로 보기에는 조금 아쉬워. 생각보다 약한 내구성이 아무래도 걱정인가 봅니다. 아무튼 앞으로의 방향 정리해 주시죠. 네, 일단은 이제 어려움 정도 파악했으니까 이 큰 테이블 말고 이거랑 이거 해가지고 2개 세트처럼 묶어서 이거 2개는 펀딩을 거는 걸로 할게요. 그래서 사진도 이제 찍고. 뭐 이 패턴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이 후속작들 이제 구름 시리즈가 나왔으면 이제 물, 산 이 시리즈가 나올 거야. 그러니까 저는 좀 주먹구구식으로 하고 싶진 않아요. 이제 더 이상은 명확하게 방향성을 제시하고 그걸 할 거면 거기서 밀고 가는 거고 안 할 거면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나도 이거를 이게- 고민해보다 왜 갑자기 이걸 하는 이유가 없어. 딱히 안 나오면 안 하는 거지. 스토리라인이 만들어져야지. 모두가 공감을 해야지. 근데 그게 찾다가 안 나와요. 그러면은 난 할 수 없다고 생각해. 억지로 끌고 가는 느낌도 있으니까. 근데 또 그런 거 있잖아. 사업을 이야기로 하는 건 아니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진짜 깊은 이야기를 나눠야 될 것 같아. 계속되는 실패로 언제부턴가 새로운 도전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날 오후 짐을 한가득 싸서 사무실을 나온 수양 씨. 대체 어디를 가려는 걸까요? 네. 퇴근하면서 지금 캠핑하러 가려고요. 지금? 네. 온라인에서 유명한 캠핑 로드트립 크리에이터인 수양 씨는 이젠 집보다 캠핑카가 더 익숙하다는데요. 머릿속이 복잡한 오늘, 반려견 쫑삼이와 함께 캠핑을 떠났습니다. 근데 여기는 어딘가요? 여기 와온해변 근처인데 제가 자주 오는 곳이에요. 되게 가깝기도 해가지고 자주 와요. 와온 해변은 순천시 해륙면에 위치해 있는데요. 사무실과도 가까워 수양 씨가 자주 찾는 마음의 안식처라고 합니다. 해가 질 때 진짜 더 예쁜데. 와, 해가 지금. 어느덧 밤이 찾아왔습니다. 밤하늘의 달빛이 수양 씨를 환하게 비추는 지금 이 시간.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수양 씨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3년째가 그게 진짜 괜히 사람들이 말을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3년 정도 됐으면 시간도 진짜 어느 정도 짧지 않게 지났고 이 정도 됐을 때 우리가 뭔가 원하는 성과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목표대로 가고 있나 뭐 이런 식으로 고민도 많이 되게 되는 시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더더욱 그런 거를 보는 게 대표의 역할이고 방향성을 계속해서 잘 가고 있는지 체크를 해야 되니까 뭐 예를 들어서 캠핑 용품을 만드는 사업이라든지 그런 사업도 되게 나중에 있었는데 지금 당장 빨리 끌고 와서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저희도 생존해야 하는 입장이니까 빨리 수익 창출할 수 있는 거를 좀 빨리 끌어온 거거든요. 빨리 팔아보고 싶은데 이것도 저희 계획대로 됐으면 좋겠네요. 이것만은. 이상과는 다른 현실. 요즘 들어 수양 씨는 대표라는 자리의 무게가 무척 버겁게 느껴집니다. 스타트업이라면 누구나 기업가치 10억 달러, 전설의 유니콘이 되길 꿈꿉니다. 하지만 현실은 낙타가 되기도 쉽지 않다는데요. 한 3년 생존율이 한 50%, 그다음에 5년 생존율이 뭐 한 40% 이 정도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5년 안에 사실 한 뭐 50% 이상이 이제 폐업을 하게 되는. 보통 스타트업은 3년 차에 접어들면서 자금 조달의 어려움으로 데스밸리, 도산 위기에 처합니다. 순천 삼총사도 지금 그 죽음의 계곡에 놓여 있는 건데요. 창업이 성공하고 창업이 활성화되려면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필요한데 같이 성장할 수 있는 바로 이 투자, 그러니까 창업자와 돈이에요. 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제 자금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적시에 이제 이렇게 마련이 돼야 되는데 스타트업이 고성장 벤처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선 스타트업을 이끌어갈 인재와 이를 키워줄 단계별 투자가 필요합니다. 스타트업 투자는 한 그루의 나무를 심는 것과 같습니다. 먼저 사업 기획 단계에 비교적 적은 돈으로 투자하는 엔젤 투자. 그 다음 씨앗을 땅에 심고 새싹이 나는 시간에 빗대어 창업 이후부터 시제품을 만들 때까지 이루어지는 시드 투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무가 성장해서 열매를 맺기 위해 필요한 보다 큰 규모의 시리즈 투자는 본격적인 개발부터 시장 공략 기간의 투자를 말합니다. 잘 자란 나무에 탐스러운 열매가 맺히면 농부가 수확을 하듯 투자금을 회수하는 투자의 마지막 단계, 엑시트가 있습니다. 씨를 뿌린 뒤 한 그루 나무가 자리를 잡기까지 보살핌이 필요하듯 스타트업도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잘 성장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로컬 스타트업들은 시드 투자를 앞두고 좌절하고 맙니다. 운영 자금을 어느 정도 확보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자금 부족 때문에 일찍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을 많이 합니다. 지역에는 전혀 그런 투자 관련된 도시도 이제 없고 또 IR 하기도 힘들고 정작 기업들이 이제 창업 이후에 어느 정도 좀 성장하면 수도권으로 이전을 해버리니까 결국 이제 지역 창업이 안 되는 거죠. 주로 창업 초기 시드 투자와 멘토링을 지원하는 엑셀러레이터는 전국 272개 가운데 약 66%인 180개가 수도권에 몰려 있습니다. 게다가 90%의 벤처 캐피탈도 수도권에 있어 로컬 스타트업의 투자는 그야말로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하지만 불행 중 다행으로 최근 민간 투자자들이 외면한 로컬 생태계를 일으켜보려는 지자체의 움직임이 일고 있다는데요. 지역 창업 활성화가 지자체의 정책 아젠다에서 굉장히 중요한 우선순위에 들어가야 된다. 거기에 관련된 어떤 전담팀이라든지 조직, 체계, 프로그램, 예산 이런 부분들이 확보해서 의지를 좀 보여주는 게 중요하고요. 지역에서는 이제 가장 먼저 시작을 했던 것은 부산시예요. 기업한테 투자하는 것들도 부산시에서 10년 전부터 진행을 해서 지금 좀 좋은 성과를 보고 있는, 어떻게 보면 순천시로 봤을 때는 좀 좋은 모델이기도 합니다. 부산시가. 우리나라 제2의 도시이자 제1의 무역항인 이곳은 동북아 해양수도 부산광역시입니다. 최근 부산광역시는 일자리가 풍성한 경제혁신도시, 청년의 미래를 여는 스마트 도시를 목표로 첨단 해양관광도시로 거듭나고 있다는데요. 그 중심에 아이러니하게도 낙후된 공업지대인 영도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조선소가 문을 열었던 영도군은 조선업과 더불어 어묵, 두부 등 제조업 상권이 크게 발전했던 동네입니다. 한때 국내 해양수산산업의 중심지로 승승장구했지만
안타깝게도 조선업의 쇠퇴로 인구가 많이 유출되면서 쇠락의 길을 걷게 된 곳이기도 한데요. 90년대 20만 명이 넘던 인구는 이젠 11만 명대로 떨어졌고 대다수의 집은 오랫동안 비어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영도에 새바람이 불면서 젊은 사람들이 많이 찾고 있다는데요. 봉산마을 도시재생 사업의 일환으로 들어왔는데요. 여기가 오래된 빈집이었는데 저희가 직접 들어와서 고치고 간단하게 음료도 드실 수 있고 디저트나 그리고 칵테일, 와인도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도시재생 사업으로 영도에 특색 있는 공간들이 많이 들어선 겁니다. 이 봉산마을이 되게 이제 젊은 분들이 많이 떠나고 나이 드신 어른들이 많이 계신 곳이라고 들었는데 막상 와서 보니까 활력 넘치는 청년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게 이제 알고 보니까 RTBP에 계시던 분들이었고 뭔가 새로운 거나 창의적인 일을 하려고 했을 때 혼자라서 조금 막막하거나 힘들었던 부분들이 그분들한테 도움을 받아서 새롭고 창의적인 일들을 할 수 있어서 저는 가장 좋죠. 많이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창의적인 일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곳이 있다고 해서 찾아간 이곳은 영도를 대표하는 스타트업이라고 하는데요. 이른 아침부터 무척 바빠 보이네요. RTBP는 지역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을 바탕으로 해서 그걸 컨텐츠나 아니면 공간을 활용해서 거기 지역이 어떻게 하면 더 나은 곳이 될지에 대한 걸 도모하고 실행하는 그런 일을 하는 기업입니다. 요즘 가장 핫한 도시문화혁신 스타트업이란 이곳은 지역 콘텐츠를 개발해 지속가능한 라이프 스타일을 제안하는 도시재생 스타트업입니다. 낙후됐지만 풍부한 문화자원을 가진 영도의 쓸모를 찾아 다시 활기찬 곳으로 만드는 일을 하고 있다는데요. 비어있는 폐가를 이용해 영도의 로컬성이 살아있는 전시기획부터 지역민이 함께하는 다양한 프로젝트들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성공은 고향 영도를 향한 대표님의 애정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는데요. 어디 가시는 길이세요, 대표님? 복합문화공간 끝이에 가는데요. 끝이요? 경상도에서 방언이죠. 바다 끝에 있다고 해서 끝이라고 하고요. 공연, 전시, 워크숍이 일어나던 곳이에요. 겉만 봐서는 그냥 낡은 공장 같아 보이는데요. 이곳에서 공연이라니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는 원래 조선 관련돼 있는 기자재 회사들이 운영하던 곳인데요. 조선 관련돼 있는 사람이 침체하면서 여기가 오랫동안 비어 있었어요. 여기를 문화공간으로 활용하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복합문화공간 끝이라는 곳으로 만들었던 그런 곳입니다. 조선업 침체 후 오랫동안 제 용도를 찾지 못하고 방황했던 이 폐창고와 이 멋진 공연장이 한 장소라는 게 믿겨지시나요? 한 해 이곳에선 약 40회의 공연, 전시, 파티 등 다양한 문화 행사가 열린다고 합니다. 끝이를 이제 만들어서 문화적인 것들 한 1, 2년 정도 실험을 하면서 또 여가를 즐기고 라고 하면 남은 게 뭔가라고 생각하니까 또 자연스럽게 주거 정주 문제로 또 연결이 되더라고요. 영도의 일거리와 놀거리에 대해 생각하다 보니 자연스레 떠오른 게 바로 영도의 주거 문제였다는데요. 100채가 넘는 영도 봉산마을의 빈집들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 고민했고 고민 끝에 빈집들을 리모델링해 큰 마을 리조트로 만들었습니다. 30년 역사의 오래된 빈집이 이렇게나 멋진 리조트의 객실이 될 거라고 그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쓸모없다고 여겨지는 것들의 쓸모를 찾는 그 실험적인 일을 이 스타트업이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노력으로 영도는 다시 활기를 띠기 시작했고 활력을 얻은 영도에 전국 각지의 젊은 청년들이 찾아왔다는데요. 어디 사는지보다는 어디서 일하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가지고 부산에 내려오게 됐습니다. 도시재생 분야에 관심이 있었는데 서울에서는 사실 일자리를 구하기가 많이 어려웠어요. 좀 경력직을 많이 뽑는 경우가 많기도 하고 특히 이 분야가. 근데 좋은 기회가 있어서 오게 됐고 지금 많이 배워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다행히 저희가 생각하는 방향이 시대의 흐름과 맞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조금씩 생겨나고 있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작년에 20억 원 규모 정도의 이제 투자를 받았고요.
지역 활성화의 공로를 인정받아 최근 2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는 쾌거를 이뤄내기도 했습니다. 이 도시재생이라고 하는 게 그 도시 개발과는 다르게 뭔가 새로운 것들을 만드는 게 아니라 기존의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콘텐츠를 더 잘 살리는 게 기본인데 RTBP는 한 4년 동안 그 영도라는 지역에서 역사적인 사건, 사고, 좋은 스토리들을 꾸준히 모았다는 점을 저희는 높게 봤습니다. 이처럼 부산의 스타트업에 투자가 활발한 이유, 그 뒤엔 부산시의 노력이 컸다는데요. 이곳은 부산광역시의 센텀 기술 창업타운입니다. 이곳이 뭐 하는 곳이냐 하면요. 실리콘밸리의 창업 생태계와 그리고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창업의 성지인 강남구 테헤란로를 조금 축약해서 부산에서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창업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 조금은 인위적으로 저희가 계획을 한 그래서 2016년도 4월에 저희가 개소를 했고요. 스타트업 중심지 서울 테헤란로를 벤치마킹했다는 센텀 기술 창업타운은 강남의 팁스타운처럼 스타트업과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한 모든 인프라를 한 곳에 모아놓았다는데요. 그 실리콘밸리의 스타일처럼 뭐 아침에 커피 마실 때 뭐 투자사 만날 수 있고, 그러니까 자주 만나야 그 투자가 좀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공간을 여기서 만들기 위해서 1층을 그렇게 코워킹 스페이스로 만들었고, 2층은 저희가 3D 프린터가 50대나 있어요. 본인이 원하는 그런 제품들을 만들어보고, 3층은 그 투자받은 스타트업들이 입주하는 공간 그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에 좀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4층은 스타트업들한테 투자해 줄 수 있는 그 시드 단계 엔젤 그리고 액셀러레이터 그리고 팁스 운용사 그리고 마이크로 VC 그리고 벤처 캐피탈리스트까지 해서 투자사들을 4층에 그냥 몰아넣었어요. 그래서 스타트업들이 언제든지 올라와서 뭐 스타트업 투자사들 만날 수 있고 본인이 IR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좀 생태계를 만들어놨고요. 센탑은 민간 주도형 기술 창업 플랫폼 팁스를 지방 최초로 도입해 창업부터 투자까지 모든 성장 과정을 원스톱 지원하고 있습니다. 스타트업의 빠른 성장을 돕기 위한 액셀러레이터부터 자본을 지원해줄 벤처 캐피털까지 지역 스타트업이 겪는 투자의 어려움을 이곳에서 한 번에 해결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서울에 비하면 아직까지 저희가 갈 길이 멀긴 하지만 시에서 지자체 펀드를 조금씩 계속 만들어서 뭐 한 4천억 가까이 이제 부산시는 펀드를 조성을 했습니다. 부산시가 펀드를 만들면서 서울에 있는 투자자들한테 세일즈를 한 거죠. 와서 운영을 해달라. 그래서 그렇게 해서 사실 저희가 171개 기업 그리고 누적 투자액은 저희가 한 70억이 좀 넘은 것 같고요. 이제 후속 투자까지 받은 기업까지 따지면 저희가 한 150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센텀 기술창업타운 입주기업인 이 회사는 실시간 다국어 자동번역 앱을 개발하는 스타트업입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19년 5월경에 저희가 3억 5천 투자 유치를 했고 부산의 벤처 투자 이쪽에서도 저희 거를 검토한다고 저희가 통보받았습니다. 센탑 입주 후 받은 시드 투자 덕분에 지금까지 잘 성장할 수 있었다는데요. 최고의 도움이라면은 각종 이제 IR. 저 같은 경우는 사업은 뭐 하지만은 뭐 어디 가서 발표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발표할 때 필요한 자료들을 어떻게 만드는지에 큰 도움을 받았고, 센탑의 이제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면은 발표할 기회가 많습니다. 매월 뭐 2-3차례 이상 행사들이 있다 보니 입주 기업인 저희 같은 업체 같은 경우는 실전을 경험해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많죠. 스타트업이 죽음의 계곡을 넘어 성장할 수 있도록 투자 환경을 만들어 온 부산광역시. 시드 투자사만 모여 있으면 이제 얘는 이제 시드 받고 나서 단계가 올라갔는데 뭐 시리즈 A 투자를 받기 위해서 어디를 가야 되지? 그럼 부산의 생태계가 없으니까 다시 서울로 가야 되는 거죠. 그거는 저희가 바랬던 지역의 생태계가 아니기 때문에 쭉 성장 단계가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는 생태계. 그래서 쭉 뭐 50년, 100년, 200년 기업이 될 수 있는 데까지 성장하는 이런 단계, 사람하고 똑같은 그런 생태계가 저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현재 센탑에서 배출한 스타트업만 해도 170여 개. 이곳에서 잘 성장한 스타트업들이 미래 부산 경제를 이끌어줄 유니콘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
부산광역시만큼이나 스타트업 생태계를 잘 만들어가고 있는 이곳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아름다운 섬, 제주특별자치도입니다. 몇 년 새 제주도는 관광도시에서 첨단 IT 도시로 급성장 중인데요. 저는 제주도가 스타트업의 불편함에 대해서 귀 기울여주고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적극적인 자세, 그런 자세를 가장 잘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스타트업을 육성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제주도. 부산광역시에 센텀 기술 창업타운이 있다면 제주도엔 혁신성장센터가 있습니다. ICT 기반 문화예술 융합산업 분야의 스타트업이 입주해 있는데요. 치열한 경쟁률을 뚫고 입주한 스타트업 기업들이 이곳에서 꿈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흔히 얘기하는 스타트업들을 발굴하고 보육하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표는 투자 매칭, 투자 연계, 투자 유치를 굉장히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표예요. 창의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내고 그 모델이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만들어졌다는 제주혁신성장센터는 스타트업을 육성해 지역사회에 기여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데요. 작년에 한 총액 기준으로 한 140억 정도, 150억 정도 투자 유치를 했고요. 원래 제주도는 전통산업과 서비스업이 전체 산업의 70%가 넘는 도시입니다. 스타트업과는 거리가 멀죠. 하지만 제주혁신성장센터 같은 스타트업 보육기관들이 들어서면서 100여 개의 스타트업이 탄생했고 자사를 설립한 회사도 40여 군데가 넘는 요즘은 스타트업의 성지로 불리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최근에 한 3년 사이에 굉장히 많이 드라이브를 걸었어요. 그래서 서귀포에 스타트업 베이라는 기관도 생기고 그리고 더 큰 센터도 생기고 W360이라는 것도 생기고 이 지역에서 단계별로 성장할 수 있는 생애주기 프로세스가 있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그러면 이 기업은 창업부터 스케일업까지 여기서 할 수 있거든요. 근데 한 지역이 딱 초기 창업까지만 단계가 있어요. 그러면 스케일업 할 때는 다른 지역으로 가거든요. 제주혁신성장센터 외에도 제주도 안엔 스타트업을 위한 다양한 기관들이 있는데요. 인재 육성부터 투자 유치까지 이 모든 게 제주도 안에서 가능하다면 경쟁이 치열한 수도권으로 굳이 갈 이유가 없는 거죠. 오히려 스타트업 하기엔 제주도가 이점이 더 많다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EV 패스는 전동 킥보드 공유 서비스를 하고 있는 플랫폼 회사고요. 저희 대표님이 1인 기업으로 창업하셨고요. 이제 아직 2년이 안 된 아직 신생 스타트업 기업입니다. 2년 전 센터에 입주한 제주도 토박이 스타트업인 이 회사는 올해 10억 원 투자 유치를 받는 등 제주도의 지원과 함께 급성장하고 있다는데요. 사무실 지원이라든지 다양한 지원도 있지만 그 외에도 저희 직원들이 업무 능력이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들을 많이 진행해 주셔서 저희 직원들이 많이 성장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집중적인 관심과 보육은 서울에 비해서 훨씬 이곳에서 저는 더 많이 도움을 받고 있다는 느낌이에요. 제주도는 스타트업의 성장을 통해 새로운 미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며칠 뒤 제주공항에 반가운 얼굴이 보입니다. 수양 씨와 성규 씨가 제주도엔 무슨 일이에요? 저희 이제 3년 차가 됐는데 요즘 조금 어렵기도 해서 저희들끼리 문제를 푸는 것보다 여기서 더 특별하게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것 같아서 보게 됐어요. 특별한 배움을 위해 제주도를 찾았다는 두 사람. 일일 멘토가 되어줄 선배 스타트업을 만나 고민을 털어놓고 노하우를 배우는 시간을 가질 계획이라는데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분들은요. 안녕하세요. 저는 디스커버 제주의 공동대표 김형우라고 합니다. 저는 공동대표 허진호라고 합니다. 기존의 어떤 제주의 어떤 관광에서 조금 탈피를 해서 새로운,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몰랐던 숨겨진 제주의 모습을 한번 발견해보자. 지역민들하고 같이 개발을 많이 했어요. 제주의 자연을 탐사하고 체험할 수 있는 관광 상품을 개발하는 스타트업입니다. 지역민들의 주도 아래 호핑 투어부터 제주 오프로드 체험까지
제주의 자연을 담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는데요. 작년 치열한 경쟁률을 뚫고 제주혁신성장센터의 입주기업으로 선정됐고 올해는 시드 투자를 받으며 더 큰 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동종업계로서 이러한 성장은 순천 삼총사에게도 큰 힘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 여행업 쪽을 있어 보니까 굉장히 어려워요. 마진율이 일단 박해서 부가성이 굉장히 낮고 그다음에 계절적인 그 변동이 너무 심해서 여름 성수기에 한때 바짝 했다가 뭐 가을 겨울로 넘어가면 또 이게 확 죽어버리고 거의 한 3년간은 둘이 급여 못 가져가고 3년간 다 들으셨죠? 맨날 난 성질 내거든요. 우리 언제 돈 벌고 우리 언제 나눌 거냐고 수익들. 그나마 저희는 좀 다행이었던 게 어쨌든 관광벤처 지원 사업을 받았고 자본 투자가 그렇게 많이 드는 게 아니었잖아요. 사실 지역민들의 어떤 자본을 활용해서 홍보하는 그쪽에만 우리는 집중을 했었기 때문에 그다음에 프로그램 아이디어 짜고 그래서 최대한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거에 집중했고 처음 런칭했던 게 이제 야생 돌고래 탐사는 제주에 돌고래가 있다는데 돌고래 탐사 프로그램이 제대로 된 게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그걸 런칭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반응이 폭발적이었죠. 대박이에요. 최고 대박이에요. 진짜 환상적이다. 오늘 멋지네. 어업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던 야생 돌고래를 보고 탐사 프로그램을 만들었다는데요. 수족관이 아닌 바다에서 야생 돌고래를 만날 수 있다는 건 정말 신선한 경험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외에도 우리 볼레난개 호핑 투어 같은 경우 어떻게 나왔냐면 우리가 돌고래 그거를 이제 잘 하는 걸 보고 그 선장님들이 의뢰가 왔어요. 자기 쪽도 만들어 달라. 바로 장착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것도 폭발적인 반응이었었죠. 작년에 저희가 그걸로 해양관광 상품전 출품해서 최우수상 받고 오신 김에 저희 볼레난개 호핑 투어 한번 체험해 보시고 가시죠. 아 너무 좋아요. 지금 갈까요? 네네. 가시죠. 네. 서귀포시 보목항에서 제주 토박이 선장님이 운행하는 배를 타고 산호초가 살아있는 제주 섭섬으로 가서 환상적인 호핑 투어를 즐기는 프로그램입니다. 해외 휴양지에선 흔히 즐길 수 있지만 왜 제주도엔 호핑 투어가 없을까? 그 물음을 가지고 만든 체험 콘텐츠라고 하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이 생각이 사람들의 니즈와 딱 맞아떨어졌습니다. 호핑 투어를 선보이자마자 사람들의 반응은 상상 그 이상이었다고 하는데요. 입소문을 타고 제주의 푸른 바다에서 스노클링하고 싶다는 사람들이 점점 늘면서 섭섬이 스노클링의 핫스팟으로 새롭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처음 해본 경험이었는데 바닷속이 기대 이상으로 볼 것도 많고 되게 재밌었습니다. 이제 뭐 예약도 받고 상담도 다 해주고 하루에 뭐 한 60에서 80명 가까이 하루에 이렇게 저희가 호핑을 진행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많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제주 대표 스타트업으로 자리 잡기까지 지역민과의 상생이 없었다면 지금의 회사는 없었을 거라는데요. 그래서 투자 유치만큼이나 중요한 게 콘텐츠를 함께 개발할 지역 파트너를 찾는 일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희 그 승마 저희 프로그램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서 답사 왔거든요. 네, 반갑습니다. 네네, 반갑습니다. 승마 체험하시는 분들이 막 5분짜리, 10분짜리 그 뺑뺑이 한 번 그런 거 말고 정말 이런 제주의 자연을 그대로 즐길 수 있는 그런 이제 외승 그런 거를 만들고 싶었거든요. 다음 프로젝트로 제주의 자연을 온전히 느낄 수 있는 승마 체험 프로그램을 준비 중에 있다는데요. 고삐 제어하는 걸 가르쳐 드리고 워밍업 좀 하고 그다음에 이제 체험으로 들어가죠. 보험은 다 가입돼 있고요. 당연하죠. 안전장구는 이렇게 이제 헬멧 쓰고 이제 숲속 코스는 헬멧으로 충분하고요. 네네. 초원으로 나갈 경우에는 안전조끼를 착용을 꼭 시켜요. 척수 보호할 수 있는. 콘텐츠 개발에 앞서 체험은 필수겠죠. 수양 씨와 성규 씨도 안전 교육을 받은 뒤 승마 체험에 함께 나섰는데요. 제주의 자연을 온몸으로 느끼며 말을 타고 삼나무 숲을 도는 코스입니다. 푸른 들판을 가로질러 가다 보니 와 여기 대박이다.
어느새 눈앞에 멋진 삼나무 숲이 펼쳐져 있습니다. 보기만 해도 피톤치드가 온몸을 감싸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멋진 곳은 대체 어떻게 찾은 걸까요? 제주도가 뭐 좁은 것 같으면서 사실은 굉장히 넓거든요. 그래서 구석구석에 이제 굉장히 숨겨진 그 장소들도 많고 체험들도 많은데 사실은 지역민들이 이렇게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 이미 가지고 있으세요. 근데 저희가 이제 잘하는 거 이제 이거를 저희가 컨텐츠화해서 프로그램으로 만들고 이제 사람들한테 홍보했을 때는 서로 간에 이제 굉장히 좋은 상승 효과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저희가 이제 컨텐츠를 개발하는데 이제 홍보에 애로점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제 디스커버 같은 이런 업체들이 많은 업체들이 나와서 이렇게 홍보를 해주고 같이 협업을 한다면 저희로서는 뭐 천군만마를 얻는 그런 느낌이죠. 관광객들에겐 색다른 힐링을, 지역민에겐 경제적인 도움을. 잘 키운 스타트업 하나가 이처럼 지역에 활력을 줄 수 있습니다. 어땠어요? 이번에 짧지만 이제 저희가 어떻게 하는지도 보고 했잖아요. 뭐 좋은 것만 보여드리려고 노력을 했는데 재밌었어요? 되게 좋아 보였어요. 오늘 보고 이제 사장님들하고 이렇게 같이 이야기하면서 실제로 어떻게 사업하시는지 보니까 저희도 뭔가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게 있어요. 뭔가 되게 빨리 하고 싶은 의욕이 생겨서 빨리 가고 싶어요. 좋은 에너지 저희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네, 다음에 저희도 순천 놀러 갈게요. 네, 꼭 오세요. 순천에서 또 우리 재밌게 놀아요. 네. 저희도 사실 막 하려고 했다가 그동안 조금 밀어넣었던 것들이 있었거든요. 로컬에 좀 더 막 신경 쓰고 이래야 했던 부분들. 근데 그거를 여기는 직접 이미 더 많이 파고들어서 그런 관계들을 많이 맺어놓은 것들을 보고 우리도 좀 더 파고들었어야겠다.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인데 좀 너무 간과하고 있었지 않았나? 그런 반성도 하게 되고. 그로부터 며칠이 지났습니다. 제주도를 다녀온 뒤 순천 삼총사에게도 변화가 좀 생겼을까요? 성규 씨는 새 포스터 디자인 작업이 한창인데요. 순천에서 캠핑카를 타고 한번 살아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순천시에서 순천 살자라는 그 순천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거기에 저희가 캠핑카로 순천에서 2주간 살아보는 프로그램을 제안하게 됐고 그렇게 선정이 된 게 벨라이프인 순천입니다. 이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앞으로 지역민과 함께할 수 있는 콘텐츠를 많이 개발해 지역과 함께 성장하기 위해 더 노력할 거라고 합니다. 그날 오후 수양 씨는 또 어디론가 나갈 채비를 합니다. 벨라이프 곧 시작을 하는데 사람들이 갈 만한 장소들을 제가 순천 내에서 다 알아놔야 되거든요. 오랫동안 준비해온 벤라이프 인 순천 행사를 앞두고 여행자들에게 알려줄 순천의 멋진 장소들을 찾아 순천 구석구석을 누비는 수양 씨. 멋진 자연 경관과 더불어 여행자들의 편의까지 신경 써야 하다 보니 장소 선정이 여간 까다롭지 않을 수 없다는데요. 이번에 가는 장소는 수양 씨 마음에 쏙 들었으면 좋겠네요. 진한 바다 냄새가 어디서 난다 했더니 드넓은 갯벌이 눈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저건 짱뚱어인가요? 이곳은 자연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순천 거차마을의 뻘배 체험장입니다. 여기도 검색을 해서 찾았는데 최근에 여기 캠핑도 가능하다고 써져 있길래 뻘배 체험뿐만 아니라 갯벌 옆에 마련된 쾌적한 캠핑장과 산책로까지. 캠핑카 여행지로 딱인 것 같은데? 여기 되게 타지 사람들 오면은 좀 신기해 할 것 같아요. 생태적인 느낌, 이 자연스러운 느낌이. 안녕하세요. 캠핑 할 수 있는 곳 순천에서 찾아다니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캠핑카 세대가 올 건데 뒤쪽으로 차가 들어올 수 있더라고요. 들어와요. 텐트는 3만 원이고 네. 카라반은 4만 원이고 그래요. 캠핑 장소 답사도 꼼꼼히 마치고 나니 어느덧 벤라이프인 순천 대망의 디데이가 찾아왔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타지에서 올 손님 맞이에 다들 정신이 없는데요.
오리엔테이션 하는 날인데요. 캠핑카 여행할 때 좀 지켜야 하는 안전 수칙들을 제가 꼼꼼하게 교육도 해드리고 전반적인 프로그램 내용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들을 확실하게 교육을 해주는 날이에요. 2주간 순천의 생태 자원과 함께 캠핑카 여행을 할 사람들을 위해 오늘은 안전교육과 더불어 순천과 친해지는 시간을 가질 계획이라고 합니다. 오신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캠핑 밴라이프와 함께하게 된 오늘의 주인공들. 서로의 손을 꼭 잡고 등장한 다정한 모자팀과 서울에서 온 연극 배우팀이 만났습니다. 어서 오세요. 순천은 처음이죠? 안녕하세요. 다들 만나서 너무 반갑고요. 이제 이번 프로젝트는 순천의 생태 자연을 캠핑카로 여행하면서 느껴볼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저희가 만들었고 2주간의 캠핑카 여행이 끝난 뒤 이들의 순천 여행기는 영상 콘텐츠로 더 많은 사람들과 공유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들으시느라 수고하셨고요. 이제 진짜 안전하게 여행 떠나실 텐데 즐거운 시간 순천에서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캠핑카 여행 생각에 다들 신나 보이네요. 사실 조금 신청하게 된 계기가 이제 서울에서 활동을 하면서 좀 많이 회의감도 느끼고 있고 검색하고 사이트 뒤적뒤적이다가 순천 이 캠핑 밴라이프 이거 뭐지? 캠핑카를 대여해 준다고? 이거 정말 사실일까? 정말 감사하게도 저희를 이제 선정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참여하게 됐죠. 네. 어머니가 그 연세도 있으시지만 2년 전에 알츠하이머 초기 그 판정을 받으셨거든요. 그래서 더 늦기 전에 여행 가자. 그래서 이제 오게 됐습니다. 좋지요.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짱이지. 치열한 경쟁률을 뚫고 밴라이프와 함께하게 된 귀한 손님들을 위해 특별히 좀 멋진 캠핑카를 준비했습니다. 오. 네, 여기 앉아보세요 한번. 앉으면 돼? 아니요, 넓은 것 같은데요? 와, 여기 공부에 있는 엄청 넓어요, 여기. 4명은 잘 수 있게. 네, 저 베드가 되게 넓어요. 거의 3명, 4명까지도 잘 수 있는 것 같아요. 캠핑카 사용법에 대해 세세히 알려주는 것을 끝으로 오리엔테이션은 끝. 이제 본격적인 순천 밴라이프를 떠나볼까요? 우와, 이런 데가 다 있네. 어머나, 세상에. 이야, 캠핑카를 타고 바닷가를 달리는 기분 정말 부럽네요. 그렇게 달려 도착한 곳. 이들이 첫 순천 여행을 시작할 와온 해변입니다. 이제부터 자유롭게 여행하시면 되고요. 혹시 문제 있거나 걱정되는 거나 아니면 또 순천에 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그러면 네. 이왕 온 김에 여기서 사진 한번 찍을까요? 네네, 찍어요. 캠핑밴 라이프? 네. 하나, 둘, 셋. 캠핑밴 여러분은 순천에서 캠핑카 여행을 한다면 뭘 하고 싶으신가요? 지금 그냥 좋아. 지금 오늘만큼은 사실 걱정이 없을 것 같아 이제. 30대 배우 청년들은 오랜 로망이었던 바다 낚시를 즐기고요. 유독 사이가 좋아 보이던 모자 커플은요. 아드님 so sweet. 어머님 손을 꼭 잡고 바닷길 산책을 하네요. 여기 오니까 어때? 참 좋아요. 와, 내 난생 처음 와본다 여기. 내 이 나이 먹더랑 이런 데 처음 온다 진짜. 갯벌물 처음 와. 막내도 데려왔었잖아. 데려와서도 이런 건 처음 하지. 참 좋은 데 데려와서 고맙습니다. 오래 살아요, 그러니까. 오래 살아요. 오래 살면 이게 걸어다니면서 오래 살아야지. 그렇지. 이후 2주간 이들은 순천에서 어떤 시간을 보냈을까요? 여행을 끝마친 뒤 SNS에 캠핑카 여행 후기가 올라왔습니다. 배우팀은 순천 곳곳을 다니며 지역민들을 만나고 에코캠핑도 잘 실천했고요. 아,
알아야 제가 자랑을 해도 즐긴다고 알아듣고. 그냥 캠핑카만 기억해, 캠핑카. 캠핑카 타고 놀러 가는. 다정한 모자팀도 순천에서 잊지 못할 추억을 남겼습니다. 일상에서 느껴보지 못했던 좀 여유로움 같은 거를 저희 캠핑 밴라이프를 통해서 느꼈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첫 시도라서 계속해서 만들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걸 즐길 수 있는 분위기 그리고 기회들을 좀 많이 만들고 싶어요. 캠핑 로드트립을 통해 우리나라 대표 캠핑 플랫폼으로 성장하고 싶다는 순천 스타트업 삼총사를 비롯해 로컬엔 수많은 스타트업들이 있습니다. 아직은 다들 인큐베이터 안에서 꼼실대는 작은 아기에 불과하지만요. 언젠가 지역을 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유니콘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기업들입니다. 로컬 스타트업. 그 미래 가능성에 여러분도 투자해 보시겠습니까? 서울에서 투자자들이 과감하게 지역에 와서 투자하면서 그들이 발굴한 스타트업들이 글로벌 유니콘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거는 혼자 할 수가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태계가 같이 한 아이를 이제 키워내는 거거든요. 저희가 나올 거고요. 지방에 조금 더 관심을 갖고 VC나 아니면 정부에서 조금 더 잘 찾아보시면 정말 반짝반짝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분명히 나올 겁니다. 무조건 순천은 지루한 동네야, 재미없는 동네야라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지루함을 재미로 바꿀 수 있을까를 좀 더 고민하게 되었으면 좋겠고 지금 마음에 맞는 이 팀원들 만난 게 너무 행운이라서 네, 끈끈하게 저희가 하고자 하는 그런 목표들 이룰 수 있도록 묵묵히 해나가려고 합니다. 느리더라도 돌아가더라도 그리고 그 방향성만을 보고 가면 언젠가는 그 유니콘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요? 로컬 스타트업엔 지역의 미래를 바꿀 힘이 있습니다. 개천에서 태어난 유니콘이 전 세계를 훨훨 나는 그날까지 로컬의 모든 스타트업들이여 힘내서 가자!